그리고 임영웅 세대를 주목을 꼭 해야 된다. 이게 우리 제품이 꼭 20대, 30대만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내 스킨 로션이 오가닉 포에버가 20대, 30대만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왜냐면 그들에게 쓰게 하려면 올리브영에서 싸워야 되거든. 그 수많은 애들하고 싸워야 되고 연예인급으로도 싸워야 되고 누가 예쁘니 누가 좋니 뭐 이런 걸로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이 드신 어머님한테 혹은 그분들을 위해서 50대에도 탱탱해질 수 있어요 라고 했었던 아모레퍼시픽이 주춤하니까 그 자리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성분이 비슷하거나 느낌이 괜찮다. 그 고객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훨씬 더 달콤한 고객이 될 수 있거나 혹은 온 세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처럼 이넬릭서처럼 5명이서 소박하게 54억을 팔면서 할 수 있대요. 50대 아저씨들에게 스킨 쓰시냐고 묻는 것만으로도.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래 온라인 포밍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가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온라인 포밍 어떻게 하면 되는데?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자, 회사의 전략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온라인은 치고 빠지는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빠르게 그냥 던지고 안 되면 나가고 싸게 뭐 제품 막 팔아봤다. 우리가 그 스마트 처음 강의 들으면 대부분 그러잖아요. 도매국에서 다 사와가지고 뿌려본 다음에 잘 되면 그거 하고 안 되면 그냥 빠져라. 자,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수백만 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세미나 때도 교육했었던 건데 얇고 저렴하게 팔 거면은 그냥 뿌려놓고 팔리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건 이제 누구한테 치인다? 알리익스프레스에 치여요. 그래서 깊고 비싸게 파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근데 깊고 비싸게 팔려면 어떻게 될까요? 깊고 비싸게 팔려면은 온라인에서 믿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체류 시간. 그 사람과 내가 방문 판매급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 비싼 거를 못 팔아요. 440만 원짜리 거실장 못 판다는 거죠. 그럼 440만 원짜리 거실장이 60% 할인됐다는 걸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IMF 때 어쨌고 너도 힘들었고 나도 힘들었고 우리는 이 정신을 지키고 있고 우리 디자인을 증명하고 품질을 증명하고 매장을 증명하고 우리 클래스를 증명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 수십 명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브랜드 CF도 있고 이런 걸 보여줘야 설득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전략을 짤 수가 있겠죠. 싸고 그냥 가볍게 팔 것인가 아니면은 깊고 비싸게 팔 것인가. 깊고 비싸게를 선택을 하시는 게 온라인 포밍의 시작입니다. 그게 어떻게 시작되느냐? 자, 볼게요. 이거 진품 가문이 나오네요. 예. 무시무시한 전환율을 가지고 있는 이제 진품 가문의 상세 페이지인데 새우젓을 팝니다. 새우젓을 팔고요. 여기 앞에 계신 분이 지금 열심히 팔고 계신데 예, 팔고 계신데 새우젓을 팔 때 어떻게 파느냐? 우리가 파는 새우젓은 어떤 느낌인가요? 우리가 파는 새우젓은 그냥 저기 시장에 있는 아주머니가 새우젓 딱 건져주면서 아이고 실해 이런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기는 진품 가문이라는 단어를 내세웠습니다. 진품을 추구하는 가문이다 라고 하고 진품 가문, 진품을 지켜온 60년의 시간들. 예, 그리고 진품 가문 국물젓도 주고 잠시만요. 아까 인터넷 끊겼었을 때 살짝 안 나왔었나 봐요. 이건 없네. 실속률 일반 용기 있고 진품감의 8대 기준 해가지고 새우젓의 8대 기준을 제시합니다. 제시하고 직접 이렇게 이렇게 실해요. 새우젓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여기 계시는 정 대표님하고 이제 가문이 나와가지고 톡을 해서 이렇게 판넬을 들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톡을에 대한 역사에도 얘기를 해주고 KBS에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업종에서 우리 톡을 쳐서 쓰고 있고 정직함과 고집을 중요시 생각을 하고 안심 포장 해주고요. 포장하는 과정도 다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젓이면은 오젓을 오픈한 걸 보여주기도 하고 여기에 가문에 계시는 이제 누님분 나오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육젓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자, 볼게요. 어떤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네, 엄청 길죠. 실제로 뭐라 그럴까요? 경매하는 곳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내 거래를 여기에 제일 많이 했는데 여기가 제일 믿을만해 라는 내용도 나오죠. 자, 예. 예, 여러분 새우젓 팔려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보면 반해요. 이 새우젓 사야겠다. 왜? 다른 데선 이 느낌을 본 적이 없거든. 이해가 되실까요? 요즘 브랜드들이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직접 먹었을 때도 어떻게 올려서 먹는지도 내용이 나오고, 네. 이렇게 해서 팔고 계신데, 지금 보시면 광천토굴 새우젓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거기에서 봤을 때도 벌써 후기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런칭한 지 2달 되셨나요? 후기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왜? 고객들이 구매 전환율이 되게 높고 체류 시간이 압도적이고, 그리고 요즘에 네이버 트래픽 쏘는 업체들 많이 잡혀갔거든요. 그런 꼼수도 통하지 않으니까 이 존재 자체가 그냥 쫙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내년 시즌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얇고 여기 있는 제품들 클릭하잖아요. 그럼 제품만 떠 있거나 그냥 시장에서 딱 떠 있거나 열심히 하면 이렇게 안녕하는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분들은 항상 대처 가능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다만 이렇게 깊게 컨텐츠 작정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고객의 50대부터 70대, 80대가 우리 고객들이거든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컨텐츠가 깊으면 살아남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온라인 포밍 전략의 핵심 요소는 아디마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마케팅 좀 하신 분들은 아디마가 뭔지 아실 거예요. 아디마, 그러니까 고객들이 살 때 즉각적으로 사지 않는다. 고객들은 일단 주목하고 흥미를 느끼고 욕망을 확보한 다음에 기억을 했다가 구매를 한다. 이게 아디마거든요. 이 5단계를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마케팅의 성패를 다룬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 온라인은 검색 시장이야. 우리가 마스카라라든가 뭐 브러쉬 같은 거 누가 홍보해 주지 않으면 검색어가 너무 없어서 팔 수가 없어. 그래서 A하고 I, 그러니까 어텐션하고 인터랙트는 그냥 오프라인에 맡기고 언젠가 뜨겠지, 방송하겠지 하는 생각을 맡기고 넘어오면 서치를 통해 가지고 낚아채야 된다라는 게 원래 온라인 이론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요즘엔 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목시켜야 돼. 그래서 르무통 지금 상세 페이지 가면 누가 있냐면 유퀴즈 나왔던 슬립백을 했었던 친구가 슬립백을 하고 있어요. 르무통을 신고. 전 천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어텐션을 내가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바운더리라고 할까요? 이 컨텐츠는 고객을 주목시킬 수도 있어야 되고요. 독도에 가서 우와 하고 있어. 주목되잖아요. 눈이 딱 꽂히잖아요. 진품 가문 들고 호글에서 이렇게 들고 있잖아. 눈이 딱 주목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컨텐츠도 흥미있게 느껴지게 해야죠. 열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보다가 그냥 내가 경우에서 도서관에 가는 사람한테도 르무통, 아니면 저기 출근하는 사람한테도 르무통 해가지고 나에게 대해서 나도 이거 필요하겠다라는 욕망도 만들고, 그 다음에 독도콩콩처럼 후킹 같은 네이밍을 건드려가지고 빨간통 다이어트나 해가지고 기억을 시킨 다음에 사게 만드는 이것들이 우리 컨텐츠 안에 다 있지 않으면 이탈해요. 근데 이걸 다 가지고 있으면 오직 이것만 사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우리의 컨텐츠는 그냥 막연하게 잘 설명했습니다, 참 잘했어요가 아니라 블록버스터 같은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까지 누가 하냐. 그렇게 하면 돈을 떼돈을 법니다, 여러분. 그걸 못하면 저가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박찬호 크림이 만든 UVX, 이번 달에 런칭을 한 이게 선크림 브랜드거든요. 선크림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는 연예인 나오지 않습니다. 브랜드를 런칭할 때 연예인을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처음 사진부터 좀 뭐가 딱 꽂히죠. 뭔가 우유니 사막이거든요. 여기가 우유니 사막이고, 그 다음에 그 제품의 이름은 양자역학 선크림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퀀텀이에요. 양자역학은 뭐냐? 발랐는데 안 바른 것 같네? 라고 하는 중첩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고, 이름들도 우주에서 가져온 것처럼 어스, 무기자차, 주피터, 비너스, 맑은, 톤업 해가지고 그 행성들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모델을 쓰고요. 흑인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로 춤추는 댄서 모델들이 미국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미국만 갔다 온 게 아니라 파리에 가기도 하고요. 싱가포르를 가기도 하고, 노르웨이를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전국에 있는 화장품 제조사들의 연구원들이 나와서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선수들이, 스포츠에 미친 사람들이 나와서 이 선크림 정말 미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뷰티 모델이 나와가지고 진짜 발랐을 때 깃털같이 가벼울 것 같아 라는 느낌도 주고요. 그리고 그 선크림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도 여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이트가 사실 제일 자랑스럽거든요. 1년 동안 만들었기 때문에. 계약을 해놓고 1년 동안 저희를 뺑이를 시켜가지고 진짜 힘들었어요. 영종도 가가지고 쓰레기도 줍고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걸 왜 보여드리냐, 이 사이트는 철저하게 아디마 이론에 입각해서 만든 겁니다. 뭐냐면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주목받을까? 우주복 입고 우유니 사막에 가면 주목받지 않을까? 그 다음에 행성이 도는데 흥미롭지 않을까? 외국인,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시면 쭉 보셨을 때 단 한 개도 코스메틱에서 쓰는 내용이 없습니다. 한국인 모델 써야지 선크림 바를 거면. 당연한 거 아니야? 연예인 왜 안 나와? 예쁜 디피컷 그냥 한 개 메인에 딱 박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공식들은. 자, 근데 이걸 보시다가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메리 후드라고 고민시를 썼더라고요. 예뻐요. 예쁩니다. 예쁘고. 오늘 아침에 제가 선크림을 검색해서 파워링크를 광고하고 있는 곳을 한 군데 클릭한 겁니다. 그리고 뭐 색조도 있긴 하네요. 색조 있고 끝입니다. 어때요? 매우 흥미롭습니까? 이 사이트가? 고민씨를 좋아하시는 분 있겠지. 중요한 건 뭘까요? 훨씬 이게 비쌌을 거라는 거죠. 안 봐도. 훨씬 비쌌지만 저는 이분, 여기 관련된 분 없으시죠 혹시? 저는 이 회사가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고민 씨는 2년 전에도 이런 클레오라고 하는 브랜드의 메인 모델이었거든. 클레오를 썼지만 트래픽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클레오에 고민 씨를 썼지만. 왜? 코스메틱 브랜드는 당연하게 뭐 연예인 써가지고 얼굴 마담 시켜가지고 이렇게 바른 거 보여주고 그걸로 와,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다 하고 클릭하게 받아가지고 사게 하는 게 옛날에 정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석을 받아들이는 쪽이 너무 수많은 연예인들에게 경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 연예인급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데서도 온라인을 이제 신경 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급에 따라서 아예 외면 받는 거예요. 하지만 UVX 같은 애들은 처음부터 그냥 시선이 확 잡히고 신기한데, 우와 이거 되게 많이 사람들이 쓰고 있나 보다. 연구원들이 제대로 만들었나 본데. 발림성도 괜찮은 것 같네. 그거를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뽑아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잘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디마를 알고 매장에 가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느냐를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컨텐츠는 그게 사이트만이 아니라 상세 페이지만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든 커뮤니티를 통해서든 간에 매장에 가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려줄 수 있는가, 그거에 입각해서 컨텐츠를 기획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돈을 수억을 써도 외면받거나 트래픽이 떨어질 수 있지만, 돈을 전혀 쓰지 않고도, 전혀 쓰지 않은 거 아니지만 그걸 많이 적게 쓰고도 영원불멸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온라인 포밍을 하다 보면 이럴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이제 컨텐츠 좀 만들고 싶어. 컨텐츠 좀
북적북적하게 고객들이 느끼는 대로 하고 싶어. 좀 고급스럽게 만들고 싶어. 그럴 때 대본에 딱 막히죠. 왜? 누룽지를 어떻게 더 설명할 것인가? 누룽지는 그냥 바삭거리는 거 아니야? 그쵸? 예. 아, 오늘 상세 페이지 나왔으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온라인 포밍이라는 내가 목적을 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주장하는 내용, 즉, 공간 조명이 10cm까지 예쁜 조명이에서 아름다운 그것이 삶의 모든 것이라는 이상한 슬로건을 바꿨는데 그 슬로건을 왜 바꿨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고객의 취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만든 거예요. 뭐냐면 그냥 완벽하게 잘 발리는 UVX 선크림, 발림성이 좋은 선크림이라고 슬로건을 지을 수 있어요. 발림성 끝판왕 선크림 UVX. 근데 양자역학 선크림이라고 얘기하는 자체는 양자역학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즉 내가 말하고자 하는 슬로건이나 내용이 고객의 취향, 보일러구스, 보일러 더빙구스라고 하는 제품은 난방비를 아껴주는 보일러구스거든요. 그러니까 포근하고 따뜻한 구스가 아니라 이걸 쓰면 난방비를 아껴준대. 그래서 컨텐츠 내용을 보면 난방비를 어떻게 아낄 수 있는지, 실제로 난방비를 아낀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절약하는 습관에 대해서 나와요. 내가 가격을 써서 얼마 절약했고, 이사님 이거 몇 차 완판됐나요? 네, 보일러구스 몇 차 완판됐죠? 처분이 완판됐는데 네. 일단은 조금 여력이 돼서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또 멈췄다가 7차 해야 되는데 네. 올해 가을에 출시하거든요. 네. 야근까지 하시면서 팔고 계신데 뭐냐면 사람들의 취향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사람들의 습관, 너가 절약하는 습관 오라. 너 이렇게 해서 뭐 하고 여행 가고 싶었지? 이렇게 해서 투자하고 싶었지? 그 취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의 그런 생활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얘기 자체가요 고급스러워져요. 그냥 소재를 잘 넣었습니다. 이거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요거는 반드시 뺐어요. 무화학 제품 꼭 확인하세요. 이런 것보다 그냥 나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못 챙겨준 엄마고 이것들을 챙겨주는 게 첨기저기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리고 사실 이게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지만 이런 마음이 애들도 모를 수 있겠지만 그냥 청기저기 씌우니까 엉덩이 냄새가 좋고 내 마음이 행복해져서 이런 생활을 해요. 그래서 저는 꼬메벨로를 씁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멘트 자체도 풍부해지지만 고객의 공감성도 건들 수 있고 중프리미엄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일러구스 같은 경우는 난방비란 주제로 점프를 해버린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온라인 포밍을 할 수 있는 바운더리,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독도콩콩의 그 상세 페이지 아까 보셨잖아요. 독도콩콩 상세 페이지 좀 더 보시면은 굉장한 특징이 있죠. 무슨 특징이 있냐? 나오는 사람들이 영상의 절반 이상을 이유 없이 닦고 쓸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브랜드 필름은 제빙기 얼만큼 깨끗하게 나오고 얼만큼 차갑고 아메리카노 깨끗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오는 사람의 영상의 절반 이상이 쓸고 닦고 전 깔끔한 게 좋아요. 그래서 깔끔한 올세척 제빙기 독도콩콩을 건들거든요. 왜? 그냥 제빙기 싸움은 답이 없을 거라 생각하니까 깔끔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돈을 좀 낼 수 있겠지. 그래서 별 내용 없습니다. 계속 깔끔한 얘기만 해요. 깨끗해요, 깔끔해요. 그래서 독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고객의 취향을 노린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이 제롤 대표님이 이 상세 페이지가 처음 나왔을 때 좀 화를 내셨어요, 저희한테. 왜 화를 냈냐면 경쟁사는 기능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얼음이 얼마큼 올렸니, 투명해지니, 단단해지니, 얼마큼 빨리 나오니, 얼마큼 세척이 잘 되니, 뭐 이런 게 많은데 독도콩콩 상세 페이지 딱 보잖아요. 실험 컨텐츠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해서 테크 컨텐츠가 딱 한 개 나옵니다. UV가 싸져요예요. 왜 없냐? 물론 없는 이유는 저희가 못 찍어서 그런데 열심히 찍어보려고 한 3시간 동안 찍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뺐긴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고객들은 그런 기능적인 우위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는 아시겠죠? 그래서 취향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캠핑장에서도 깨끗한 캠핑을 한다. 아니면은 어린애들 쓰는 도서관이니까 저희는 계속 깔끔해야 되고 어린애들 예쁜 깨끗한 음식만 줘야 되는 사람, 집안 배운데 엄청 깔끔해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었고
깔끔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했었지. 자, 마찬가지입니다. 공간 조명도 보면은 컨텐츠가 날뛰는 게 없어요. 가볍고 우와 정말 싸요 대박 찬스 이게 아니라 품위가 있었다. 그리고 타겟들도 영상을 찍는 사람들도 40대라든가 50대 분들이 나와주고 진중합니다. 왜? 철저하게 이 사이트는 프리미엄 고객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명 사이트라고 하면 밝아요, 설치 깨끗해요, 잘해요, 빨리 배송해줘요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는 그 고객의 취향이 옳다, 아름다움, 그것이 설명 모든 것. 아름다움 위해서 인테리어하고 아름다움 위해서 옷을 사고 아름다움 위해서 빼는 거잖아. 조명도 아름다워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런 사람들만 나와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 영상 포인트가 뭘까요? 영상들 공간 조명 영상들 한 개씩 보시면은 포인트가 나와요. 조명이 예뻐요? 조명을 싸게 샀어요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내가 사는 공간이 예뻐요. 내 취미는 뭐예요? 나는 이렇게 사니까 멋있지 않아가 나와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게 대부분의 주제입니다. 영상은 그저 거들뿐 같은 거죠. 조명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까 전에 베이직 가구에 제가 이걸 시안으로 보여드리면 더 좋을 텐데 온라인 포밍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경쟁력을 받기 위해서 일단 메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어텐션,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잡을 수 있는 메인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건 제가 한번 시안이 나오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에게만 좀 공유를 할게요. 디어 유니크라는 쇼파입니다. 원래 이름은 뭐였지? 베크 쇼파였어요. 이름이 베이직 가구가 가지고 있는 베크 쇼파였는데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간판을 떼라고 했거든요. 저희가 왜 떼? 진짜 가면 간판이 떼어 있어요. 왜 떼라고 했냐? 이름 안 돼. 이름이 후킹 돼야 돼. 이름이 그래서 뭐다? 디어 유니크예요. 이름이 왜 디어 유니크한 당신을 위한 쇼파야. 그리고 처음에 이런 장면이 나오기 시작하죠. 같이 찍으셨던 거. 예, 같은 이런 사진이 나오고 그리고 쇼파를 차처럼 분해해가지고 나온 사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존에 쓱에서만 볼 것 같은 외국인 화보 컷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가죽관리사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소파를 판 다음에 3개월 후에 그 집에 찾아가서 소파를 한 번 더 다듬어 줍니다. 왜냐면 우리는 숨쉬는 통가죽 소파이기 때문에 이런 소파를 만들어서 이제 매력도 끄집어내죠. 요거는 저희가 그냥 정말 갓 만든 시나리오인데요. 이게 뭐냐면 자 볼게요. 이들은 철저하게 시나리오를 만들 때 박보검이 나오냐 현빈이 나오냐를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벗어나고 싶고 어떻게 하면 튈래, 어떻게 하면은 고객들하고 연결고리를 만들래. 특히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가죽관리사라는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아까 전 얘기한 것처럼 판 다음에 3개월 후에 굳이 찾아가서 가죽 흠집이나 이런 걸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가장 큰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 굳이 내 돈을 들여가면서 거기까지 가면서 목적은 포토후기 찍기 위함입니다. 왜냐면 가구업체들의 특징이 뭐냐면 배송 후기 같은 것만 있거든요. 설치만 한 후기, 새 집에 설치만 한 후기만 있어. 근데 그 후기는 너무 뻔하니까 3개월 후에 인테리어가 좀 다 되어 있을 때 말만 잘하면 또 사람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걸 만들기 위한 사실은 컨텐츠 이으려고 하는 전략인 거예요. 즉 유니크한 당신이야. 너는 취향이 정말 중요해. 심지어 컨텐츠 내용 중에 뭐 스티브 잡스도 나오고 막 워렌 버핏도 나오고 막 그래요. 나오면서 그들의 취향이 중요했고 너도 취향이 있지. 그 취향을 지킨 걸로 너가 성공을 했지. 넌 특이한 그래서 너희는 일반적인 한생 같은 소파 싫지. 그런 거 말고 우리처럼 유니크한 소파를 너에게 선물해 줄게. 그리고 유니크한 공간을 찍어서 내가 컨텐츠를 또 만들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유니크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박보검하고 비기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적어도 명확한 취향을 가진 분들은 여기에 꽂힐 것이다. 왜? 연예인 한 명 없어도 그 사람에게 말을 걷는 사이트는 여기가 처음일 거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온라인 포밍은 뭐냐면 항상 달라야 돼요. 항상 기존에 쓰고 있었던 어법이 아니라 흑인이 선크림 사진을 찍고 연예인이 아니라 우연히 사막에서 우주복을 입고 있고 달라야 돼요. 달라서 주목을 시켜야 돼. 다른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극도로 사소한 것까지 보여줘야 됩니다. 아이오닉 6가 띠리링 하는 소리까지 들려주고 그냥 앰비언트 라이트를 펴는 것만으로도 그냥 발림성 혹은 뚜껑을 따는 소리를 들려주기까지 해야 돼요. 극도로 사소한 것까지 얘기했을 때 사람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안 봐도 올리브영에 안 가도 이 제품을 뜯어서 쓰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건 연결돼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넌 우주, 너는 그냥 스포츠, 너는 연구원 이런 게 아니라 UVX 사이트 보시면은 연구원들도 우주복을 입고 있거든요. 헬멧이 옆에 있어. 끝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어가서 머릿속에 그리고 독도공공 같은 경우에도 그냥 깔끔함으로 해서 깔끔함으로 끝나요. 다른 기능적인 설명보다는 그냥 깔끔함으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고객의 취향 커뮤니케이션을 장악할 때까지 내가 어떤 고객이 타깃이야. 내가 뭐 진품을 좀 좋아하는 혹은 좀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타깃이야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에는 꼭 내가 나와야 돼요. 그 사람들이 검색하고 예를 들어 슬리스파 같은 경우도 얘기해도 되나요? 예. 초등부 성장 베개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초등부 성장 베개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베개는 어떤 베개냐면 그냥 베개인데 아이들의 키를 클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성장 습관을 만들어준 베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성장이라는 키워드랑 초등부 아이, 초등부 숙면 습관 같은데 슬리스파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라텍스 베개 어떠세요가 아니라 당신에게 맞는 베개를 찾아주겠습니다가 아니라 아이들이 몇 센치 클 때 당신의 베개는 어떤 몇 센치가 좀 적절한지 알고 계신가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어떤 2학년 여아의 이야기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저희 딸이 몇 살이고 머리 두께는 어떻고 키가 몇 센치인데 이래서 내가 만들었습니다 라는 걸 얘기해주면서 엄마가 검색했을 때 성장에 대해서 베개는 여기만 나와.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다음에 여기에 서서 특별 강의를 하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의 취향 커뮤니케이션 장악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라텍스 베개 노출해서 제일 먼저 될 거야. 기능성 베개 노출해서 제일 먼저 될 거야. 불가능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고객 취향을 찍고 그거에 대한 상품을 맞추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극도로 사소한 것까지 얘기하고 모든 게 연결되고 장악을 하면은 그 고객은 완벽하게 우리게 되고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브랜드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매니아가 생겼잖아. 그리고 이제는 오프라인 업체들도 온라인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이 미친 듯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점령할 수 있다는 거죠. 온라인 포밍을 하시면. 자, 요거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컨텐츠 조직, 예를 들어 이런 온라인 포밍, 저희는 올해 저희가 찍은 영상을 세보니까 237개더라고요. 왜 그렇게 늘어났느냐? 저희가 만든 사이트는 지금 런칭 안 한 것까지 합쳐서 6개가 안 되거든요. 저희 올해. 그러니까 옛날에도 웹 에이전시나 디자인 에이전시가 한 달에 한 개의 사이트를 못 런칭하면 뭐 먹고 사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훨씬 줄어들었어요. 지금 현재는. 훨씬 줄어들었는데 왜 그렇게 많이 하고 지금 작년에 오신 분하고 올해 오신 분 스텝이 많이 늘어났네요. 얘기하셨잖아요. 왜 그러냐? 한 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영상의 개수가, 컨텐츠의 개수가 급증했기 때문이에요. 독도공공 같은 경우도 이 제빙기 하나 런칭시키겠다고 영상이 9개가 나옵니다. 영상만 9개 나오고 그 다음에 로케이션이나 이런 옛날보다 훨씬 더 따라붙는 게 맞는 거죠. 왜? 이래야 성공한다는 거를 저희는 왠지 알 것 같거든요. 대기업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현대차 저희도 따라하고 싶은 거죠. 자, 무슨 얘기냐? 근데 지금 조직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온라인 포밍을 하는 조직을 만들고 싶다. 우주텍 엄청 잘하고 계신데, 엄청 잘하고 계신데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좀 이따 나오시는 김 이사님도 그렇지만 분업을 시키면 안 됩니다. 조직 구성원들에게. 분업을 시키는 게 아니라 너는 광고에, 너는 영상 찍어, 너는 카피라이팅 써, 넌 디자인해. 안 돼요. 왜? 그 순간 연결고리가 다 끊기거든.
적어도 디자인 책임자가 촬영에도 관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카피라이팅에도 관여할 수 있어야 되고 혹은 메인 그 슈퍼바이저 그러니까 관리자가 모든 부분들을 다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브랜드가 안 생기니까 호밍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상품 기획 자체가 좋아야 돼요. 이제는 상품을 그냥 수입해 놓고 요게 마케팅 붙여가지고 괜찮아 보여? 이거는 퍼포먼스 마케팅 회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걔네들 이기기 힘들어요. 걔네보다 자극적일 수 없고 22살인데 25살까지 10cm 컸어 이런 거 못 이긴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품 기획 자체가 그냥 진품 가문, 독도, 꽁꽁 뭐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미 후킹 요소를 상품에 집어넣었을 때 그거 자체가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화장품은 원래부터 그랬긴 했지만 요즘 더 심하죠. 그리고 양산되는 컨텐츠랑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래 컨텐츠 10개 만들어야 돼. 그러면 다 파리 로케 가야 되고 노르웨이 로케 그게 아니라 양산할 수 있는 컨텐츠랑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컨텐츠를 나눠야 됩니다. 내가 발림성 있는 거, 뭐 아니면 뭐 색조 화장, 예를 들어가지고 피부톤이 좀 어두운 사람들이 이거 발라보는 거, 피부톤이 아주 밝은 사람들이 발라보는 거, 이건 양산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아까 전 디어 유니크 같은 슈퍼업체는 가죽관리사 같은 경우는 맨날 돌아다닐 테니까 찍어오는 거 양산할 수 있죠. 그런 컨텐츠랑 한 방에 힘을 줄 수 있는 컨텐츠는 나누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에게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영상 컨텐츠 한 개 찍고 끝 아니면은 상세 페이지 한 개 만들고 끝이 아니라 두 개를 나눠서 두 개를 반드시 나눈 전략을 써서 양산하는 거는 증거와 라이프 스타일하고 고객들한테 계속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임팩트는 약간 돈을 써서라도 충격적이거나 다른 걸 보여줬을 때 두 개가 조화를 일으키면서 엄청난 밀도의 컨텐츠 가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프라인 컨텐츠, 그러니까 오프라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카메라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카메라가 아까 전도 계속 지금 저희 스텝 왜 와 있을까? 컨텐츠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죄송해요. 돈 받고 컨텐츠 만들기 위해서인데 뭐냐면 저희는 이게 모든 게 다 컨텐츠예요. 오늘 이 자리는 적어도 5개 이상의 영상으로 나와서 컨텐츠화가 될 겁니다. 물론 저희가 욕심내면은 여기 계신 분 다 인터뷰하고 싶긴 하지만 그건 오늘 안 하도록 하고 연말이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제 오프라인을 무언가 한다. 판촉행 누룽지 파시러 여기 삼성도 간다 그러면 사실은 그때부터 컨텐츠 만들기 시작해야 돼요. 그 공간을 컨텐츠 만드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오프라인 장소 자체를 컨텐츠 양성소라고 생각해야지 여기가 이제 더 이상은 매장이 아닌 거죠. 왜? 현대차의 모터 스튜디오처럼. 현대차 모터 스튜디오는 유튜브가 와가지고 영상을 백날 찍고 나레이션해도 절대 제지 안 합니다. 왜? 그러라고 만든 공간이니까. 이해가 되실까요? 그리고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온라인 폼의 목표 하나는 고객이 오프라인을 방문한 것처럼 모두 이주를 시킨다. 이거 오탄데요. 네. 모두 그러니까 이미 내 제품을 써보지 않았지만 이 차의 매뉴얼을 고객이 알 수 있을 것까지 전달한 순간 여러분은 이 시장에서는 절대자가 되실 거예요. 그 순간.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이 슬립스파라고 하는 라텍스 베개를 고객이 베지 않아도 만져보지 않아도 이미 만져본 것처럼 배본 것처럼 그리고 우리 집 인테리어에 어울리는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 기능성 베개는 다 먹으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 순간 사람들은 온라인 투 온라인이잖아요. 지금 세대들은 베개의 최고봉이 가누다인지 잘 몰라요. 혹은 다른 업체인지 몰라. 베개의 최고 프리미엄 브랜드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20대는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슬립스파라고 하는 브랜드가 엄청난 밀도의 자극적이면서도 진중하고 나에게 맞는 컨텐츠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가 기능성 베개의 최고봉이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 순간 가누다건 아니면 뭐 우유 베개건 다 안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보다 훨씬 컨텐츠 밀도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계속 채우는 것. 계속 채우면은 압도적인 브랜드 가치를 현대차라든가 이런 업체들처럼 가지게 될 게 저는 예상이 됩니다. 자, 온라인 포밍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온라인 포밍을 실제로 매우 강력하게 실행을 하셔서
30억에서 31억에서 올해 매출을 70억을 그냥 예상하고 계시는 도와드린 김 이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봐주십시오.